엄마, 수진이 집 나갔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들 준호는 현관에서 얼어붙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 지 채 1분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던진 말은 그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요. 5살 딸까지 데리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아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짐 싸더니 한마디 하고 나가버렸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신호음만 울렸어요. 수진아, 나야.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봐.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준호와 수진이 결혼한 건 5년 전 2019년 봄이었습니다. 둘은 회사 동료로 만나 2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결혼식 날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순덕도 그날 정말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쁘고 착하다며 좋아했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친딸처럼 아낄게.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둘 다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순덕의 집에 놀러 갔어요. 순덕은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고 수진은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우리 집은 고부 갈등 없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그의 여름에 찾아왔어요. 수진이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순덕도 좋아했어요. 손주를 기다려온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순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수진아 임신했으니까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어느 날 순덕이 불쑥 말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전일 계속하고 싶어요. 출산휴가 쓰고 복직할 거예요. 아니 애 낳으면 누가 봐. 애는 엄마가 봐야지.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돼. 요즘은 다들 일하면서 애 키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기더라. 그게 어디 엄마야?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이해가 됐고 아내 입장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에이 어머니, 나중에 생각해봐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게요. 임신 기간 내내 순덕은 수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몸에 안 좋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라.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걱정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어요. 2020년 봄 수진이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아기였어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순덕도 병원에 달려왔어요.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순덕이 말했어요. 수진아, 산후조리 우리 집에서 해. 내가 다 챙겨줄게.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는 게 당연하지. 결국 수지는 순덕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순덕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줬고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유 수유해야 해. 분유는 안 돼. 어머니, 제가 모유가 잘 안 나와서요. 그럼 더 먹어야지. 엄마가 희생하는 거야. 수지는 하루에 미역국을 3번씩 먹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 한 달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주 보러 왔어.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매일이요. 주말도 없이요. 준호야,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줘. 매일 오시니까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으신 거잖아. 조금만 참아줘. 준호는 항상 그랬습니다. 수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전 순덕이 평소처럼 왔을 때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매일 오지 말아주세요. 주말에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도 제 가정이 필요해요. 내가 손주 보는데 부담스럽다고. 네. 죄송하지만 그래요.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순덕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지는 결심했어요. 짐을 쌌습니다. 서연이 옷책 장난감, 자신의 옷가지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을 때 수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또 보냈어요. 수진아, 어디야? 서연이는 괜찮아. 제발 연락 좀 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준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나 친구 집에 있어. 서연이도 같이 있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얘기는 다 했어. 나 더는 그렇게 못 살아.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참았어. 이제 한계야.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집에 와. 우리 대화하자.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고 해결하자. 당신은 해결할 생각이 없잖아. 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 그게 아니라, 맞아.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나한테는 참으래. 5년 동안 그랬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선택했어야지. 아내를 선택했어야지. 가정을 지켰어야지. 수진아, 나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서연이도 데리고 있을게. 당신은 어머니랑 잘 지내.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내 딸이기도 해. 그럼 딸을 위해서라도 결정해. 어머니랑 나중에 누가 중요한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한테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분가할 거면 분가하자. 아니면 이혼하자. 이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이 선택해. 수진아, 제발. 일주일. 그때까지 연락 안 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혼이라니. 수진이 이혼을 말하다니. 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수진의 얼굴.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평생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는지. 그런데 이제 이혼이라니. 그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가정이 깨지니까요. 하지만 수진을 선택하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준호를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호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지는요. 5년 동안 참았다고 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준호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겁이 났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어줬어요. 준호. 무슨 일이야? 회사는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은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분가하려고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수진이랑 서연이랑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예요. 좀 멀리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간섭하시는 게 부담스럽대요. 순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간섭. 내가 손주 돌봐주고 반찬해주는 게 간섭이야. 도와주시는 건 감사해요. 하지만 매일 오시는 건 수진이한테 부담이에요. 그럼 며느리가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내셨잖아요. 그야 기분 나쁘니까. 5년 동안 도와줬는데 오지 말라니.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 가정이 필요해요. 어머니 사랑은 감사하지만 이제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떠나려면 떠나. 나 혼자 살았어. 내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너 키웠어. 혼자서도 잘 살아. 눈물이 순덕의 눈가에 맺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필요 없다고. 손주도 못 보게 하고. 손주는 계속 뵐 수 있어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주말.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뭐야? 순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매일 보고 싶어. 우리 손주 얼굴 매일 보고 싶단 말이야. 어머니, 너도 며느리 편이구나. 결국 다 똑같네. 여자가 생기면 엄마는 버리는 거야.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준호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결정했어.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새로 집 구하자. 다시 시작하자. 30분 후 수진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응,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5년 동안 내 말 안 들어줘서 미안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우리 가정 지킬게. 응.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수지는 새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순덕의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이사 날 순덕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 집에 짐을 다 풀고 첫날 밤이 되었을 때 새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살아. 응, 우리 여기서 살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계셔. 우리는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갈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겠다. 엄마가 이제 안 울겠네. 준호와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수진이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걱정 끼쳐서. 괜찮아 엄마. 나도 이제 좋아. 새 식구는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 밝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유치원에 가기 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정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어요. 순덕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준호는 회사에서 급히 뛰쳐나왔어요. 수진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순덕이 누워 있었어요.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골절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어요. 준호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다리가 좀 아파. 계단에서 헛디뎌서 넘어졌어. 순덕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픈 게 역력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대퇴골골절입니다. 수술해야 해요.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도착했어요.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순덕 옆으로 갔습니다. 순덕이 수진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파. 응 좀 아파. 할머니 늙었나 봐. 순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석 달은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준호와 수지는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실 수 없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으로 모시자. 수진이 말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어머니 다치셨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 우리 집에서 회복하시게 하자. 준호는 수진을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인데. 수진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준호네 집으로 왔어요. 침대는 거실에 마련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니까요.
수진이 정성껏 방을 꾸몄어요. 순덕이 좋아하시는 꽃도 놓고 이불도 따뜻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고마워 수진아. 순덕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도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요. 약도 챙겨드렸어요. 회사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넌 회사가. 전화하시면 제가 바로 올게요. 수지는 회사에서도 수시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점심은 드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바로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다니. 밤에는 준호가 어머니 다리를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서연이도 할머니를 돌봤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한테 달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손주 잘했네. 순덕은 손주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아픈 것도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순덕의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순덕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수진이 순덕 옆에 앉았어요. 순덕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간섭하고 힘들게 하고. 미안해. 어머니, 나도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가 싫었거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똑같이 하더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잊어버렸어. 순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는 너희 가정을 침범했어. 순덕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 너희 가정을 존중할게. 대신 가끔 손주만 보게 해줘. 어머니 자주 뵐 거예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앙금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다리는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다 너희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래야지. 너희도 불편했을 텐데. 순덕이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자주 올게. 그리고 너희도 자주 와줘. 네, 꼭 갈게요. 순덕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 세 식구가 함께 짐을 날랐어요. 순덕의 집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놨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순덕이 현관에 서서 세 식구를 바라봤어요. 너희가 있어서 참 행복해. 정말로. 준호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수진도 순덕을 안아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주말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우리 손주. 세 식구가 차에 타서 떠날 때 순덕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가끔 보고 그리워하고. 그게 가족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어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그 사이 준호네 가족과 순덕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세 식구는 순덕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순덕이 준호네 집에 놀러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오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적당히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안부만 물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니? 서연이는? 네 어머니. 다들 잘 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잘 있어. 오늘 동네 어르신들이랑 공원 다녀왔어. 그러셨어요.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짧고 담백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전화만 와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오늘 김장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줄까? 아 정말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가서 가져올게요. 그래 주말에 와. 네 꼭 갈게요.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갑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관계였어요. 서연이도 자랐습니다. 이제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순덕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부터 학교 다녀. 그래 우리 손주 초등학생 됐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순덕은 서연이를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크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네 식구는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순덕이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살게.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손주 입학 기념인데. 할머니가 사야지. 순덕은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어요. 준호와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기 하래. 나 할머니 그릴 거야. 어머 정말. 할머니 얼굴 예쁘게 그려줘. 응. 할머니 제일 예쁘게 그릴게. 서연이의 말에 순덕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를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며느리와 편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순덕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손주 잘 키워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제 딸인걸요. 그래도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 준호가 복받았어. 순덕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예전에 내가 참 못됐지. 너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행복하잖아요. 두 사람은 안아줬습니다. 진심으로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호네 가족은 순덕을 모시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어머니. 그러게. 이렇게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나 평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수진도 순덕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축복이었어.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 네 사람은 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순간을요. 며느리와 싸우고 아들과 갈등하고 손주를 못 보게 될 뻔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배웠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잠들었어요. 준호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수진이 서연이를 안고 있었고 순덕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수진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신부였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가족을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힘든 만큼 아름다운 거라는 걸. 함께 이겨낸 만큼 단단해진다는 걸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녁 노을 속을요.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했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가 함께 지킨 거지. 뒷좌석에서 순덕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고 준호와 수지는 50대가 됐습니다. 순덕은 80이 됐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주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말마다 손주를 봤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순덕은 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아름다운 색깔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옆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임신한 것처럼 보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응, 안녕.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경치 참 좋죠. 그래, 아주 좋아. 젊은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 보이네. 순덕이 물었어요. 아, 네.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매일 오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애 낳으면 회사 그만두래요. 제가 직접 키워야 된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순덕은 웃었습니다. 옛날 자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시어머니 사랑 표현이야. 서툴지만. 네.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어. 매일 가고 간섭하고. 순덕이 단풍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며느리한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어. 내 마음만 앞섰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 딸 데리고.
젊은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 축복이요. 응.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 거야. 그러다 진짜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순덕이 젊은 여자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배웠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거라는 걸. 젊은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거리를 뒀어. 적당히.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했어. 순덕이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힘들다고. 거리가 필요하다고. 처음엔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정말이요? 응. 시어머니도 엄마니까.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야.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용기를 내볼게요. 그래. 힘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존중해줘. 오늘을 기억하면서 내 명심할게요. 젊은 여자가 일어나 인사하고 갔어요.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먼 옛날 같지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며느리와 싸우고 집을 나간 며느리를 원망하고. 하지만 이제는 감사했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서연이 생일이에요. 어머 벌써. 시간 참 빠르다. 네. 케이크 준비할 거예요. 어머니 꼭 오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전화를 끊고 순덕은 웃었어요. 손주 생일이라니. 벌써 16이 됐어요. 내가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순덕은 서연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손주가 좋아할 만한 책이었습니다. 준호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파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케이크 음식 풍선.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완전히 숙녀가 된 손주였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손주. 고마워요 할머니. 가족들이 모여 촛불을 켰어요. 16개의 촛불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순덕은 눈물을 참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어요. 뭘 빌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요. 서연이의 순수한 대답에 모두가 울컥했어요.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순덕이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할 거야. 서로 사랑하니까.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뜯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깊어갈 때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집이 편해. 내일 또 올게. 현관까지 나와서 가족들이 배웅했어요. 순덕은 한 명 한 명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수진아 항상 고마워. 좋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어머니야말로 좋은 시어머니세요. 준호야 효자야.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해. 어머니 사랑해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구나. 순덕은 생각했어요. 숨쉬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게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순덕은 평화로웠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느냐라는 걸,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걸요.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나날들을 꿈꾸며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인생은 여전히 살만했어요. 그리고 가족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